자, 같이 한번 볼게요. 2022년도 카톨릭 때 제시문 3개 중에 첫 번째 거. 자, 솔직히 첫 번째 거는 거의 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다 풀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해서 얘는 답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거죠. 솔직히 얘는 뭐 그냥 수능 수화랑 완전 똑같죠. 그럼 3점이죠, 3점. 자, fx, gx 식이 주어졌고요. f1과 g1의 값도 주어졌고요.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고 해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fx와 gx가 다항 함수인데 무한대다.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 됐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최고차항의 차수. 그다음 무한소로 간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 꼬랩이죠. 그죠? 다 x가 되면 0 지워지고 상수항되는 부분이 같아야 돼. 그지? 상수항되는 부분이 상수항이 딱 나오든지 아니면 두 개가 다 동차여서 그게 지워져서 상수항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쪽에 개수와 차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죠? 무한대로 갈 때, 무한소로 갈 때, 이거 우리 수능 수학할 때도 많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해봅시다. 산수. 그러면 g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g 플라임 그냥 미분 때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고, 그다음에 f1 요거 g1 그거 다 대입한 거죠. f1, g1 대입하니까 여기 했는데 g1을 대입하면서 c의 값이 1이다라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c의 값이 1이다 나왔으니까 요 값을 그냥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g 플라임 x를 다시 적어준 거고요. 다음에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냥 1 의미가 없어지니까 xn승, xl승 해서 gx도 정리해 준 거고. 다음에 이렇게 놓고 간 것도 좀 필요하죠. 문제에서 따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저 이게 좀 동차는 아니다라고 해서 등호는 없어야 되고요. 한쪽이 누구보다 크다. 만약에 값이 뭐 나왔을 때 같이 뭐 n하고 l이 순서상으로 5, 3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문제에서 그때 얘가 5가 되고 3이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게끔 내가 대소를 인위적으로 정해주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갈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 갈 때, 자, fx분의 g 프라임 x, fx, 그죠? 요거, 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이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대 갈 때는 뭐죠? 얘의 차수하고 얘의 차수가 같았을 때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답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n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 n-라고 n+1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좀만 계산하면 넘어가면 n은 n+2. 근데 n하고 a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식이 하나가 성립해서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무한소로 갈 때라고 할 때 또 그대로 씁니다. fx 쓰고요. gx 아까 있죠. 여기다가 앞에다 x 곱하니까 차수가 하나씩 늘어난 거. 근데 얘가 뭐냐 무한소로 갈 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요놈 차수하고 요놈 차수가 서로 같아야 돼. 그리고 얘의 개수의 비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l+1이 m이 되고요. 얘는 또 바로 나오네요. b분의 1이 4분의 1이니까 b는 4. 그럼 b가 4가 나온과 동시에 여기다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얘 대입하면 나머지가 쌀아락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푸셔야 되는 거고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푸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자, 잠깐만 한번 보면 fx와 gx를 a, b, l, mn을 다 구했으니까 완벽하게 써놓고 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여기도 마이너스 대입해도 0. 다시 말하면 무한소분의 무한소 가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얘 뭐 하는 거죠? 인수분해.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되게 하는 인자를 사라지게 하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4. 여기까지는 퍼펙트하게 하셔야겠죠. 그죠? 계속 꼭. 자, 다음에 카톨릭 때 거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경우의 수 나왔죠. 그죠? 순열 조합 뭐 이런 거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경우의 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그죠? A에 바둑돌 놓여 있고요. 얘가 시계 방향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 같아요. 자, 떨어져 있는데 앞면이 나오면 3, 뒷면이 나오면 이만큼씩 그러니까 3칸, 2칸. 앞면 나오면 A가 1칸, 2칸, 3칸 해서 D까지 가겠죠. 뒷면 나오면 1칸, 2칸, C까지 갈 거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총 몇 번? 8번 시행 후 A에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케이스 우선 논술에서 문제 풀 때는 얘 같은 케이스를 뭐냐면 잡아주고 먼저 가는 거예요. 뭐야? 앞면에 나온 사건, 뒷면에 나온 사건이 뭐다? 라고 이렇게 좀 잡아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했을 때 아까 어떤 친구들 잘했었는데 좀 헷갈린 게 앞면에 나오는 횟수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걸 때 x 앞면에 나온 사건이 x다 이거 지금 뭐 그 앞면에 나온 사건이 a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또 바로 또 쓰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야. 사건하고 횟수하고. 그래서 사건을 a라 치고요. 횟수는 또 다르게 좀 표시. 그렇게 해주는 게 좀 좋아요. 그리고 이걸 좀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시문에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그저 더 여러분들이 좀 쓰기가 편할 텐데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 좀 써주는 센스. 뭐냐면 앞면에 나오는 경우 또는 뒷면에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것이 이렇게 되는 확률이.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앞면이거나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케이스는 이상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교집합은 0, 이므로 얘 사건, 내가 지금 구하자 얘는 A 사건 더하기 B는 뭐죠? 배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경우의 수에서 표현하면 배반 사건인데 그 정도 말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 말까지 쓸 필요 없는데 왜 이걸 써주냐면 이거는 필요한 게 뭐냐면 원래 A 사건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0됨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래 확률 통계에서 배울 때는 배반 사건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까지 말을 안 쓰더라도 이거이므로라고 해서 이거 갖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랬을 때 앞면에 나오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앞면에 나오는 케이스를 n번, 뒷면에 나오는 건 n번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걸 내가 여기서 한 거예요. 얘는 세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두 가지 경우는 굳이 해서 미지수를 x, y, m, n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수 수를 줄이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밖에 없어.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밖에 없으니까 총 8번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n번이면 나머지는 8-n번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m, n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식 하나 하고 총 이동거리에 대한 식 하나 하고 m 더하기 n은 8 이거씩 하나 있으면 돼요. 얘처럼. 근데 얘는 미지수가 3개나 되기 때문에 한쪽을 잡고 나머지 걸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다 앞면 나오면 3칸, 뒷면 나오면 2칸 이렇게 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 자, 이럴 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총 이동 거리 뭐야? n번이 3칸 n번 나오면 그러니까 n이 나올 때 그러니까 요거 앞면 나올 때 3칸 가는데 이게 n번 나왔으니까 3n. 얘는 2 곱하기 8-n. 그럼 얘가 총 계산한 게 n 플러스 16인데 n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최대 8번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0부터죠. 앞면이 안 나오고 뒷면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n 플러스 16인데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소리죠. 왜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의 배수일 때만 A로 가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야? 이쪽과 이쪽 시작은 당연히 0일 때, 8일 때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가 뭐야? 이 안에서 16, 20,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6이 된다라는 소리는 n이 뭐가 된 거야? n 플러스 16이 16이잖아. 그럼 n이 뭐가 된 거야? 0번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기준 삼으면 돼. 우리가 연산할 때 앞면 나오는 횟수를 기준이냐 뒷면 나오는 횟수를 기준이냐 했을 때 독립시행 같은 거 했을 때 NPR 이거 있죠. NCR, P에 뭐 얘를 기준으로 해서 R승, Q에 N-R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얘를 누구로 기준 삼을 거냐?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번 나온다? 나는 뭐야? N을 앞면 0을 했으니까 0번 N이 0일 때 그러면 20 될 때는 N이 4죠? 24 될 때는 N 플러스 16이 이거니까 8 될 때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N이 0, 4, 8일 때 N이 0이라는 게 뭐야? 이거잖아. 0번. 어떻게 되는 거야? 8C 0. 8번 중에 빵번. 8C 4, 8C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거 이런 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저 민기적 대답 많은 게 아니고 정확히 답까지 정확하게 구하시는 거야. 다음에 자, 얘는 정팔면체입니다. 그럼 정팔면체는 원래 그리는 것은 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딱딱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연결하면 정팔면체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건 선생님이 걔네가 써놓은 건데 이거 같은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써놔야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잘 표현해야겠죠.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파란 거. 빨간 거가 L번, 얘가 M번, N번 나왔을 때 몇 칸씩 가는지를 당연히 표시해주고 그럼 이제 거기서 식을 써주는 거죠. 얘는 뭡니까? 총 횟수에 대한 식이죠. L번 나오고 N번 나오고 N번 나왔을 때 8번까지 그러니까 8 나와야겠죠. 다음에 얘는 뭡니까? 저기서 보면 총 이동 거리에 해당되는 식이죠. 그러면 L 나왔을 때 3칸, M 나왔을 때 2칸, N 나왔을 때 1칸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8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근데 8의 배수가 된다? 근데 뭐죠? M까지, 뭐, 여기 최대 8까지 다 돼서 8이니까 최대 뭐일 때야? 얘가 이게 8일 때 제일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얘가 8일 때, 나머지 0년 될 때. 이게 제일 큰 거겠죠. 그러니까 24. 이렇게. 얘가 8 되고, 뭐 얘가 1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벗어나니까. 그죠? 008, 800 이럴 때가 최대. 그러면 그래서 이제 8서부터 24까지 그럼 얘가 뭐라고? 8의 배수가 돼야 하므로 3L 더하기 2M 더하기 N이 될 수 있는 것은 8일 때, 16일 때, 24야. 그러면 자 3L 더하기 2M 더하기 N이 8일 때 3L 더하기 2M 더하기 N이 24일 때 이게 최대값, 최소값 선생님 좀 전에 했잖아. 그럼 008, 800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러면 잘 봐. 이런 거 할 때 선생님 팁이야.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연산을 갖다가 선생님이 만약에 확통 있는 친구들이라면 평상시에도 수업 이렇게 해주는데 자, 얘 같은 케이스 뭐냐면 이렇게 된다? 잠깐만, 그럼 이게 16이 되는 거? 우선 눈에 딱 띄는 것은 0, 8,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가 3일 때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이거 다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미지수가 3개잖아. 그럼 계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하는 팁입니다. 뭐냐면 이거 있죠. 관계식. 왜냐면 어쨌든 얘도 요것도 마찬가지. 얘도 요거랑 마찬가지 성립해야 되고 얘도 요거 다 성립해야 되잖아. 그럼 얘와 얘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L, M, N. 8을 연립을 해. 미지수 줄여가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게 지워지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L 더하기 M은 얼마다? 8. 이런 쉬워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봐라. 내가 여기다가 L, M, N 이라고 했을 때 처음 뭐가 있어? 얘가 4고 얘가 0이면 되겠죠. 그지? 그럼 봐봐봐. 얘가 4고 얘가 0이야. 근데 총 합해서 8이 돼야 되잖아. 그럼 뭐가 되면 돼? 얘가 4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봐봐. 4, 0, 4, 12, 0, 4, 12 더하기 4, 16 맞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3개 맞추는 것보다 2개 맞추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죠? 그럼 내가 이게 4, 0 이것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3, 1 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시간 관계상 하면 뭐가 되는 거야? 3 당연히 다 더해서 8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2, 4, 2 다음에 1 그다음에 0 아까 8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하나 산수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저렇게 조금 더 쉽게 나눠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저기서 또 하나 연산하는 케이스. 자 여기서 연산하는 케이스를 쌤이 2가지로 보여줄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써먹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2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4, 0, 4 되는 케이스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분할의 개념이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8개 중에서 4개 고르고 나머지 또 4개 중에서 4개 고른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하나만 더 해보면 숫자 들어가서 3 이상? 오케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8C3 곱하기 8개 중에 3개 뽑았으니까 남은 게 5개죠. 5개 중에 2개 뽑고요. 남은 3개 중에 3개 뽑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치? 다음에 똑같은 이렇게 연산해서 쭈르륵 다 더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다음에 3, 2, 3 얘를 또 다른 걸로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는 거예요. 얘는 조합으로 본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시 말하면 뭐냐면 3, 2, 3 그럼 얘가 빨간 거 L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근데 빨간 거 3개 노란 거 2개 파란 거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더라? 8 팩토리를 8개 1년 나누는데 같은 것끼리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그건 카운트에 넣으면 안 되잖아. 다시 말하면 빨간 거 3개가 1년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3팩, 2팩, 3팩을 한 번씩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쭈르륵 얘도 마찬가지다. 다 쭈르륵 해서 연산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 둘 중에 하나 픽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거 쓰고. 자, 다음 마지막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뭐지 이거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카톨릭 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합니다. 자, 제시문 기억 디귿 문제 읽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이건 솔직히 선생님이 수능 수학할 때 난 항상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x3승 플러스 점점점. 여기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 2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x3승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일반한 걸 주르륵 일반 형의 형태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고요.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근의 형태로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열린 마인드로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 f형이 1이다. 오케이, 상수항은 절편은 1이네요. 다음에 fx의 극값 중 그러면 3차니까 극대나 극소, 그죠?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거야, 그죠?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다 도함수 f 프라임 x는 x가 0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f 프라임 x가 하나의 원함수가 된 거야, 그죠? 그럼 걔의 도함수 뭐죠? 이게 도함수죠. 2 프라임 f2 프라임 0 이런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는 fx 입장에서 뭐냐면 변곡점을 뭐 알려줄 수도. 변곡점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는 다항함수니까. 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 또 만족한다. 뭐냐면 실수 k에 대해서 fx하고 는 k 어떤 주어진 함수 fx가 3차인데 y는 k죠. 상수함수 딱 걷을 때 만나는 교점이란 소리야. 그때 그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 자, 근데 k가 a에서 b일 때 얘가 2 이상이다. 그럼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죠? 극대와 극소 사이에 거쳤다는 소리죠.
혹은 극대에 거졌거나 극소에 거졌다는 소리죠. 그래야 두 개. 얘보다 극소보다 밑에 이렇게 거지면 무조건 하나. 극대보다 위쪽에 거지면 무조건 하나니까 A 최대값을 갖다가 A라 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극소. 이게 바로 극대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극소값, 극대값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니야 다를까 딱 보니까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한 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이렇게 오른쪽 위가 올라간다라고 픽스할 수 있는 것도 최고차원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랬을 때 y는 k 하고 만났을 때 원래 그는 3개일 거야. 그죠? 2개 이상이니까. 그때 최대값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오른쪽 있는 거 베타 알파 나왔을 때 얘 빼기 한 게 최대값 최소값. 오케이, 알았어.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그럼 a, b를 구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구하라. 최대값 최소값. 그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당연히 주어진 함수 fx식을 좀 완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까지 완성이 되려나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 완성해야겠죠 당연히. 자, 그럼 fx를 갖다가 최고차원 계수를 말해주니까 나머지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놓고요. 다음에 얘 도함수, 이계도함수까지 한번 해놔. 그럼 우선 요거 있잖아. 그죠? 이계도함수가 0이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p값은 바로 나오겠네요. 그럼 p값이 나온과 동시에 얘를 다시 이건 뭐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니까 다시 세팅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 다음에 활용해야 될 게 뭐야? 극값이죠. 그럼 극값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항함수니까 도함수가 0되게 하는 점이니까 도함수 얘 정리한 거 요게 0되게 하는 값. 그럼 x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극값은 얘는 지금 반드시 갖는단 말이야. 그죠?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됐을 때 x제곱 그렇죠. 2개 나와야 되잖아. 3차 함수는 2개니까. 그죠? 2개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q가 양수야. 그러면 우변이 음수가 되죠. 그럼 x제곱은 실수 범위에서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q는 음수다. 이런 것도 고정으로 가는 겁니다. 논술에서도 당연히 논술에서 훨씬 수능수에서 그런데 논술에서 당연히 더해야겠죠. q가 음수라는 걸 밝혀놔야 돼. 그래야 그 뒤에 나중에 또 뒤에도 뭔가 나오거든요. q가 음수라는 걸 밝혀놔. 그러면 얘를 연산한 거 당연히 x가 뿔마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 중에서 내가 뿔마 이렇게 얘 하나 나올 때 내가 얘 중에서 양의 값을 c라고 놓자라는 거야. 양의 값을 c라고 놓은 거야. 양의 값을.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를 여기 양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하나를 c라고 놓은 거야. 하나 양의 값을 c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 어디가 되겠어? c. 그럼 여기겠죠. 여기. 그죠? 양수 음수니까 여기가 c고 여기가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 내가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c가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연산하면 q는 또 마이너스 3c제곱. 그럼 봐봐. q가 음수랬잖아. 근데 c가 양수. 뭐 어차피 제곱됐으니까. 음수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쨌든 이 극대 극소가 되는 것을 좀 구해보기 위해서 도함수가 0되게 하는 그 스팟의 x값을 실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양수 내가 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거 관계식에 의해서 q를 여기 있던 q, 여기 있는 q 대신에 3c제곱을 대입한 거야 그냥. 그리고 도함수 한번 한 겁니다. 자, 다 아니가 다를까 도함수 하니까는 얘 0되게 f 프라임에서 0되게 2개 나왔죠? 근데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양수 나오고 하나가 음수 나오면 양수가 오른쪽, 당연히 음수가 왼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에서 얘 극값 했을 때 근데 여기선 극대나 극소 말 안 했기 때문에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잖아. 극합이라고만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경우 나눠 놓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다 보여줘야 돼. 논술에서 이런 거 안 보여주면 분명히 채점표에 F-C, FC가 되고 안 되고 보이는 것을 몇 점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F-C 갖다 대입한 거 어떠냐? 대입한 거야.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C가 1 딱 나와요. 오케이? 아까 C 양수라고 했잖아 이거. 양수. 냈네. 그 다음에 FC가 만약 이게 3인 경우 이게 3인 경우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딱 넣으니까 C제곱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뭐야? C가 음수 나왔단 말이야. 내가 양수를 잡고 시작했는데 음수가 나왔잖아. 뭐죠? 모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잡고 간 거에 있어서 문제 이런 거 없었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갔을 때 잘못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죠? 이건 답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C가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C가 1 됐으면 Q가 마이너스 3, Q가 마이너스 3 다시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0되게 하는 거, 당연히 C 뿔만 1 딱 나오고요. 얘 계산하면 1일 때 마이너스 때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뭐야? 3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C값 구했잖아. 1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다가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쉽게 나오죠. 해서 첫 번째 것도 자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지수 설정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팁.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산수인 산수인데 두 가지 풀이법으로 내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첫 번째로 카톨릭 대학에서 발표한 것도 첫 번째인데 두 번째 풀이법도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이거 여러분 수능 수학에서도 수학은 쉽게 푸는 게 잘하는 거야. 산수가 좀 쉬우면 좋아요.
자,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를 가는 걸 찾았고요. 거기에 대한 함수값도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최대값, 최소값 찾았어. 그럼 그림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 그려지죠? 그려지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솔직히 아까 생각했지만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R 뭐 이런 거 그냥 끝까지 구하진 않았어요. 거기까지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R 구했나? 나오는구나. 그죠. 하면, 그죠? 그래서 R도 다 R도 다 구했네. 1이라고. 어쨌든, 얘는 완벽히 나왔네요. 그럼 여기도 뭐 1. 이렇게 다 구한 거고요. 자, 그럼 이랬을 때, 요 사이에서 Y는 K라고 하면은 3개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작은 게 알파, 제일 큰 게 베타고 가운데 걸 그냥 여러분들 잡는 겁니다. 간만에 잡아도 되고요. 그냥 셈은 T라고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쨌든 근 나오고 어쨌든 했으니까 얘 fx하고 누구 y는 k를 연립한 거죠. 그때 얘 만날 세 근을 선생님 지금 어떻게 써? 지금 순서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알파, 베타, t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세 근 어쩌고저쩌고. 근과 계수한 게죠. 세 근의 합, 두 근끼리 곱의 합, 세 개의 곱. 그죠? 그러면 근과 계수해서 0, 마이너스 3, k-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연립해. 알파 플러스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고요. 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알파가 묶여 있죠. 미안. 이렇게 하자. TT로, 그죠? 얘를 묶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어? 마이너스 T였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T제곱,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알파 베타는 다시 넘어오면 T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합, 곱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가 이거 구하는 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뭘 구할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서 나중에 루트 씌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루트 씌워서 그냥 하는 양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 제곱해서 산수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 내가 지금 얘한테서의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고 했을 때 제한 범위가 있죠. 뭐냐면 내가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했잖아. t에 관한 식. 근데 t가 어디에 있어? 요 가운데 있잖아. 그럼 얘가 뭐냐면 얘 마이너스를 넘어갈 수는 없어. 이렇게 돼서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t지? 얘를 넘어서 알파하고 t가 같은 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 한 직선 안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t가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줘야 돼. 이런 게 논술이야. 여기 당연히 점수 들어갈 거야. 5점, 7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게 지금 위로 볼록이잖아. 근데 만약 이게 범위가 없어. 그러면 얘가 무조건 최대값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서 최대값이죠. 그것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죠?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 우리가 보통 수능 여러분 2학년 때까지 그리고 현재 고3 때까지도 뭐 모의고사 이런 데서도 이렇게 풀 텐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봐봐. 얘가 K라고 했잖아. 그럼 fx하고 K를 갖다 연립한 게 근이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봐봐. fx는 K야 당연히. 근데 이 K가 되게끔 하는 값을 이 K가 되게끔 하는 값을 내가 뭐로 잡았어? T로 잡았잖아. 그러면 fx는 K고 K는 ft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하는 거야. K로 여기 K 있지만 K는 증검달 역할하는 거고요. 매개별수 역할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 이렇게 그냥 써. 그럼 뭐냐면 식이 똑같아. 미지수가 달라.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고 넘어가면 x 3승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또 인수분해. 그때 인수분해 이렇게 빡 돼. 무조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 되게 하는 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2차식 나오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이 뭐야? 이게 알파 베타죠. 그럼 여기서 바로 뭐 나와? 그냥 두 근의 합 근각의 정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t,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t. 요거는 이렇게만 아까 이거 해서 연립해서 또 식 넘겨서 해서 나왔는데 얘는 그냥 바로 근각의 바로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욕하는 방법, 교점 잡았을 때 이런 거 단데 보통 풀이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집에 가서 다 잘 해갖고 오세요.